이번 영상은 요즘 매우 핫한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팔란티어가 서학개미 순매수 2위 종목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매우 핫한 종목이라 주로 미국 주식을 다루는 제 채널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재미삼아 몇 주만 매수 보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기사 내용을 보면 물론 테슬라 매수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7,700만 달러어치를 매수해서 당당히 서학개미 매수 순위 2위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기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시 최근 주가 동향을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나이스의 티커는 PLTR로 지난해 9월 30일 상장했습니다. 상장 전 주당 가격은 7.5불이었고 IPO가 아닌 다이렉트 리스팅, 즉 직접 상장으로 주당 10불에 상장을 했고 상장 후에 두 달 만에 주가는 3배 정도 상승을 하여서 11월 25일에 29불을 찍고 현재 주가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3.5불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겠으나 그냥 참조로 보여드리면 현재 6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매수가는 16.5불입니다. 대략 37% 정도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중립 또는 팔자 의견이 지배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차츰차츰 알아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팔란티어의 매출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가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확실해서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올라는 갈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올해 조정장이 올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조정장이 오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주가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같습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2003년도에 그 유명한 피터 틸에 의해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들을 일컫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격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에어비앤비나 스포티파이 등의 기업에도 초기에 투자를 했던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큰 손이며 억만장자입니다. 재무제표에서 주식 발행 현황을 먼저 살펴봤는데 흥미로운 건 클래스 F라는 보통주입니다. 클래스 F로 분류된 보통주는 설립주들을 위한 보통주이고 의결권을 49.999%까지 보장하게끔 해주는 주식입니다. 향후 말씀드릴 팔란티어 기업 사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어떻게든 이 기업이 제3자 또는 해외 자본금들에 휘둘리는 것은 애초에 원천 봉쇄하겠다는 창립주들의 의지가 담겨있다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크게는 고담과 파운드리, 아폴로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정확히 각 사업 부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도 보고 실적 보고서를 봐도 당연히 자세히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아폴로 같은 경우엔 SaaS, 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 부문입니다. 한마디로 맞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 부문인데 커머셜 쪽 사업 부문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련 사업을 거버먼트라고 하고 일반 사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커머셜이라고 하는데 고담은 거버먼트 쪽 사업 부문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파운드리와 아폴로는 커머셜 사업 부문을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보려고 팔란티어 웹사이트의 각 사업 부문의 사업 개요들을 살펴보았는데 대놓고 고담은 정부 사업만 하고 파운드리는 사기업 관련 사업만 한다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고담은 정부기관 사업을 하고 파운드리는 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팔란티어의 사업은 크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지만 제가 좀 들여다보면 커스터마이즈드 ERP 사업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RP라 함은 직장에서 현업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ERP는 그 이름도 구수한 더존 ERP와 오라클 그리고 셉을 써봤습니다. 가장 많이 써본 ERP는 셉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사업 개요에 대한 소개가 매우 포괄적이고 어느정도 추상적이라 제가 팔란티어의 ERP는 어떻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오라클이나 셉은 매우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를 엔트리하고 출력해내는 것이 다소 기계적인 면이 있고 오라클이나 셉의 밸류라 함은 정형화된 프로세스 내에서 데이터들이 처리되고 기록될 수 있게 해주는 정도가 ERP들의 목표이자 한계로 보면 될 것 같고 팔란티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 ERP에서 취합된 빅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더 개선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ERP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ERP 사업이 팔란티어의 전부는 절대 아닐 테고 팔란티어의 일부 사업 중의 하나인 ERP 분야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Acquire, Expand 그리고 Scale입니다.
이건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뻔한 얘기긴 한데, 초기에는 플랫폼의 툴들을 개발하느라 많은 연구 개발비를 위해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객이 유치가 되고 고객이 늘어나고 고객당 매출액 등이 증가를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이익률을 개선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공원이익인데,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은 별건 없고 그냥 매출에서 변동비 관련 비용을 빼는 이익인데, 쉽게 말해 규모의 경제를 설명할 때 주로 설명되는 개념입니다. 가령 새우깡 100만 봉지 찍어내는 공장이랑 간의 수공업으로 직접 활새우를 잡아서 말려서 가루내서 튀겨서 새우깡 5봉지를 핸드메이드로 찍어내는 공장이랑 원가 자체는 규모의 경제를 이룬 새우깡 100만 봉지를 찍어내는 농심 공장이 훨씬 낮을 텐데, 팔란티어가 실적 보고서에서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이 공원이익입니다. 최근 분기 보고서인 2020년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도 보면 어커의 단계에서는 사항도 파악해야 하고 고객에 맞게 솔루션도 개발해야 하고 여러 프로토타입들도 내놔야 하고 이런저런 연구개발 비용들이 들어가서 수익이 전혀 안 나지만 익스펜드 단계를 걸쳐서 스케일 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원이익은 69%까지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담으로 여기 2020년 2개 분기 수치와 3개 분기 수치를 보면 숫자가 익스펜드 페이지에서는 35%에서 41%로 공원이익이 증가하고, 스케일 페이지에서는 공원이익이 68%에서 69%로 늘어나는 걸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의 감을 잡고 수익성을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실적 자료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에 비해 2020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은 52%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289밀리언 US달러이니 대략 3,170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이니, 매출 규모는 아직 매우 작은 기업입니다. 서학개미나 전세계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재 매출이 아닌 앞으로의 성장 잠재성입니다. 어쨌거나 52%의 성장이면 꽤 가파른 성장세이긴 합니다. 매출액을 정부기관 매출과 비정부기관 매출로 나눠보면 정부 매출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63밀리언 US달러이고 비정부, 즉 사기업 커머셜 매출이 127밀리언 US달러입니다. 즉 정부 매출이 56%로 약간 더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매출부터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나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과 91밀리언 US달러의 2년짜리 계약을 큰 계약 사례로 예시를 들었는데, 팔란티어와 미 정부 기관들과의 여러 프로젝트로 트랙 레코드, 즉 실적이 쌓여가면서 이런 실적들이 레퍼런스가 되고 결국 계속 추가적인 비즈니스들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팔란티어도 헤매고 팔란티어의 발주를 준 미 정부 기관들도 같이 헤맸을지도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감을 잡고 사업들이 최적화되어가는 단계에서 매출이 폭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부 기관 관련 매출도 35%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300밀리언 US달러짜리 항공산업 관련 계약도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이라이트로 표기해 놓았고, 산업 섹터들도 보면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섹터 등 다양한 섹터들에서 비즈니스가 새로 성사된다고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고객 관련 매출은 전년 누적 3분기 매출에 비해 무려 175%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당 매출액이 전년 3분기 누적 대비 38%가 증가했다는 것은 한번 고객을 확보하면 그 고객으로부터 충성도가 쌓여서 매출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고객사들의 매출액도 36% 증가했으니 어쨌거나 팔란티어가 고객사들을 한번 물면 지속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이전에 어콰이어, 익스펜드, 스케일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신규 고객을 처음 물어서 처음에는 팔란티어도 신규 고객도 같이 헤매면서 서로 알아가고 프로토타입도 개발해가면서 수익성이 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최적화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 때마다 팔란티어의 원가 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무역상사, 영업맨이 처음에 고객사를 발굴할 때에는 이런저런 영업비, 판관비 등이 들어가지만 한번 고객이랑 비즈니스를 뚫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출과 수익이 물 흐르듯이 나오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습니다. 실적 보고서에는 또 다른 좋은 지표는 매출 상위 20개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68%에서 61%로 줄었다는 지표입니다.
이는 고객 다변화를 통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상위 고객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인다는 뜻에서 이 역시 기업의 성장성을 보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만한 자료가 재무제표와 실적 보고서밖에 없는데, 이는 아직 팔란티어가 갓 상장한 기업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완전 투명하게 공개되기는 힘들어서 사업 속에도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 표현된 감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기업을 가만 보면, 어쨌거나 실적 보고서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은 지표들을 보면 앞으로 상장할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미 정부기관 관련 매출을 보면 CIA, 국방부, FBI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사들이고, 이 고객사들로부터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기관들과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몇 년 하고 관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갈 사업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 가령 CIA의 어떤 클래시파이드 정보들에 대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이용해 전 세계의 빅데이터들을 분석하여 CIA에게 유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제공을 할 텐데, 이런 협력 관계를 몇 년하고 관둔다? 이렇게는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사업 부문 역시 현재 고객사가 정부기관 다 합쳐서 12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실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플랫폼도 다양한 산업군들에 맞추어서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 산업군의 다른 기업들 역시 팔란티어의 잠재 고객이라는 점 등을 비춰보면,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에 계속 성장할 산업이라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객관적인 실적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현재 주가입니다. 이 주가를 보고 지금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도 당연히 뻔합니다. 일단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더 상승을 쭉 할 것이다, 또는 앞으로 조정장세가 올 것이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이런 시장 전망은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일단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가 있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강세장이다 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강세장에서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투자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매달 일정 금액으로 계속 매수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총 500주를 매수하고 싶었다면 일단 매달 50주씩 매수하는 것입니다. 50주씩 매수하다가 주가가 내려가는 달에는 가령 70주 매수하고, 주가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가령 40주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500주를 시기를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500주를 매수해서 가령 10년을 들고 가면 어쨌거나 매출이 앞으로 10년 이상 쭉 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 수익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수익의 안정적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기를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이 강세장에서의 매수 요령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번 팔란티어 기업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기업 분석 영상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이 기업은 공개된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제게는 매우 중요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으로 40억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썸네일 어그로가 아니고 정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정말 40억이 되는 포트폴리오인데, 아마도 새롭고 재밌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자산가가 되어 조기 은퇴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로드할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플은 절대 달지 마세요. 악플 달면 닭다리 뺏어먹고 치킨 전부 다 뺏어먹을 거예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 꾹꾹 누르면 닭다리만 뺏어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谢谢您。